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이룩한 진나라에 상황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나라 효공을 모시며 엄격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해 천하통일의 기초를 세운 인물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전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봉토를 다스리는 왕과 그를 보좌하는 귀족들에 의한 통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체제를 확립시켜 나라를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었죠. 진나라의 뒤를 잇는 통일왕조, 한나라를 세운 유방 역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해친 자 및 도둑질한 자는 엄벌하며 진나라 법은 폐한다는 약법 3장을 통해서 진나라의 엄정한 법 집행에 고통받던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유방이 항우의 군대에 거듭패하면서도 끝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약법 3장과 같은 유화책으로 백성의 마음을 달랜 게 큰 역할을 했죠. 후한말 위초고 삼국시대의 제일 가는 재상이었던 제갈량은 엄한 법인 촉과를 통해 법치를 이룬 것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그가 법을 세우기 위해 아끼던 마속의 목을 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죠. 이에 법정이 유방의 약법 3장을 언급하며 법률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자 제갈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진나라의 폭정으로 백성들의 원망이 들끓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소. 그래서 한 고주께서도 관대한 법을 베푸신 것이오. 하지만 그간 촉을 다스렸던 유장은 유약하고 어리석어 덕정도 펴지 못한 데다 형법도 엄히 집행하지 못했소. 그 결과 군신관계가 크게 전도되어 하극상이 벌어지지 않았소. 그러니 이제는 엄한 법령을 시행해야 할 때요. 그러면 백성들도 무엇이 진짜 은덕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신하들도 무엇이 진정한 광영인지 보게 될 것이요. 엄한 법령으로 과영과 은덕을 펼치면 군신관계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국의 도가 아니겠소. 오늘 한국의 노사정위에서 일반해고 요건에 합의한 것을 두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의 권익을 끊임없이 약화시켜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인턴 등이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지위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가 절반이 넘는 오늘, 다시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린 노사정위의 판단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무릇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내다본다고 했습니다. 상한과 유방, 제갈량의 고사로부터 2015년의 대한민국은 대체 무엇을 배운 것일까요?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103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페이튼 리드 감독의 2015년작 앤트맨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분들이라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안기사님이에요. 안기사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랄까, 디지털 유목민, 요즘에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땐 디지털 유목민입니다. 디지털 유목민인데 지금 농사를 짓고 계세요. 농경사회에서. 그런 분인데, 안 기사님, 오늘 방송에서의 각오, 그것과 함께 자기의 간단한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바로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안 기사라고 하고요.
소개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오늘 최대한 안 떨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검색도 상당히 잘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지금 하는 일이랑 안 어울려요. 그래서 고민이죠. 네,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되게 특별한 분이세요. 무려 뜬 구름 양이라고 본인을 불러달라고. 근데 마지막에 양의 방점을 찍어서 이 양도 고유명사입니다. 무슨 양인지 궁금하네요. 네, 보통은 뜬구름이면 뜬구름이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양을 붙여주는 거고. 근데 이분은 뜬구름 양이 다 고유명사예요. 이제 양이라고 부르기에는 서서히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계시는 우리의 뜬구름 양님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뜬구름 양입니다. 재밌는 자리에 나오게 돼서 즐겁고요. 네, 재밌게 할게요. 네, 저희 팟캐스트에 여성 기사분이나 뭐 이런 게스트분이 출연하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게스트입니다. 무려 이 영화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어요. 극장을 같이 가셨는데 추가 엔딩은 보셨나요? 추가 영상. 네, 그 부분은 봤습니다. 네, 그거 보면 다 본 거예요.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네, 추가로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영상 그거 보시고 지금 오늘 방송을 참여하러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용감한 분이세요. 네, 오늘은 안 기사님과 뜬구름 양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영화를 어디서 봤죠? 인천공항이죠. 네, 인천공항 CGV인가요? 우연히 봤죠, 우연히. 네, 거기 저는 극장인지도 몰랐어요. 다른 데는 극장 안에 들어가서 예매를 한 다음에 상영관에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되게 애매하게 벽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그렇지 않았어요? 네, 티켓 오피스가 굉장히 엄한 데 있었죠. 그러니까 네. 티켓을 끊고 그 바로 한 5m 옆에 문이 네.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극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해리포터 같은 거 보셨어요? 해리포터에 어디 무슨 어디 개찰구 4분의 3 네, 승강장.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무슨 매점 하나가 있는데 그 매점에서 티켓을 같이 팔고 맞아. 티켓을 사더니 갑자기 벽을 열고 들어가서 극장이 맞아. 영화관에서 볼 수 네. 있는 그런 화려함이 전혀 없었죠. 네, 요즘 멀티플렉스랑은 상당히 다른 그런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우리가 6명이서 같이 봤죠. 네. 같이 그렇죠, 봤는데 6명이서. 저도 이제 비몽사몽 하다가 중간에 깨가지고 주변을 들어가는데 한 명이 보고 있었어요, 영화를. 6명 중에. 오늘 모셨나요, 그분? 네, 그분이 여기 안 기사님입니다. 예, 노마드. 네. 저도 좀 굉장히 피곤했는데 초반에 조금 지루했어요. 그래서 되게 졸렸는데 저는 돈 10,000원이 아까워서 네. 눈을 부릅뜨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끝까지 봤죠. 네. 저는 인천공항 CGV가 돈 10,000원을 내고 휴식을 취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고 왔죠. 네. 근데 진짜 다른 영화관보다 좌석이 너무 편했어요. 이게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가 좀 피곤하긴 했지. 그게 약간 의자와의 합의감이 느껴질 만큼 정말 좋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공항에 극장을 마련한 이유가 보통의 경우에는 공항에서 무슨 쇼핑몰을 대형으로 지어서 그 안에 따로 마련하면 모를까 여기는 그냥 공항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멀리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라고 만든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공항 자체를 뭔가 음. 타임스퀘어나 그런 것처럼 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음. 저희도 공항에 어디 외국 가려고 간 게 아니라 네. 다른 데를 가려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을왕리 가려. 네, 을왕리 가려고.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거기 뭐 당연히 비행기 타러 온 사람보다는 아니면 또 주변에서 또 보러 올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저는 상영관이 2개는 될 줄 알았어요. 2개잖아요. 두 개였어요. 2개였나? 거기에 문이 2개 있었어요. 한쪽 문이 일관 다른 아니 뭐 쪽으로 들어갈 오니까. 때부터 졸았어요. 진짜. 이게 어느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어느 세계를 만날 수 맞아. 있느냐 이런 게 정해지는 진짜 공항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다시 가고 싶은 극장은 아니었어요. 저는 맞아. 극장의 느낌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극장 고유의 그런 냄새가. 맞아. 대기실이 공항 소파였죠, 그냥. 네, 극장에서 대기하는데 맞아요. 공항 소파에 앉아있어. 공항 소파에 앉아서 있다가 소파도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무로 된 공항 벤치여서. 공항, 맞아. 네, 공항에 벤치. 흔히 있는 그런 벤치. 음. TV 앞에 있고 뭐 그런 느낌의 그런 벤치인데 거기에 있다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랬고 우리 을왕리 얘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을왕리. 그날 가져온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저도 몰랐는데 을왕리 옆에 왕산해수욕장이었죠. 그죠. 거기가 더 좋습니다. 네. 물도 깨끗하고 시설도 시설은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을왕리를 가시는 분들 아마 이제 옆에 왕산해수욕장이라고 거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을왕리에 가가지고 조개구이집에서 45만 원을 썼어요. 우리 돈이 아니었으니까. 우리 돈이 아니었으니까. 아유, 진짜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산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실컷 하시고 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천공항 영화관에서 푹 10,000원을 주무시면? 내시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그런 얘기는 곧 예고편을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Imagine a soldier the size of an insect. The ultimate secret weapon. If you give godlike powers to everyone, it's going to be chaos. So how do we stop him? By knowing I. Scott, I've been watching you for a while. You're different. And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shot at redemption. Do you? Absolutely. My days of breaking into places and stealing stuff are over. What do you want me to do? I want you to break into a place and steal some stuff. Makes sense. Are you ready to become the hero? Now, this suit has power. You have to learn how to control it. And these are your greatest allies. You're kind of cute. Whoa. When you're small, you have superhuman strength. You're like a bullet. So you need to know how to punch. You want to show me how to punch? Show me how to punch. That's how you punch. You tried to hide your suit from me. Now it's gonna blow up in your face and destroy everyone you care about. Scott, get out of there! Did you think you could stop the future? You're just a thief. No, I'm Ant-Man. I know. It wasn't my idea. 예, 앤트맨 이 영화는 제 생각에는 히어로 영화이자 아버지의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좀도둑인데 말 좀 괜찮아요. 네. 제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떤 절대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혼남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딸이 있었는데 딸을 찾아갔는데 부인이 절대 양육비를 보내주기 전까지 내가 딸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죠.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로. 그래서 거기서 뭐 수트를 하나 훔쳐왔는데 그걸 딱 입고 갑자기 작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걸 만든 박사를 만나고 이제 어벤져스에 항상 나오는 그 하이드라인가요? 히드라인가요? 네, 하이드라. 그 악의 세력에 맞서서 이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을 때 아쉬운 점도 굉장히 좀 있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이 정도로면 충분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도 다행이네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지금 알게 됐어요. 사실 이 영화가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정 자체가 좀 참신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블에서 나온 히어로물이다 하면 어쨌든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한 그쵸. 번도 본 영웅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 영웅이 작아진다. 네, 작아졌는데 힘은 더 세진다. 음. 이런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호기심을 자아낼 만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저희랑 같이 갔던 분들은 그렇게 만족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인터넷에 찾아보면 만족하신 분들도 상당히 또 있는 재밌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거 각자 영화 보시기 전에 만약 예고편이나 어떻게든 접한 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뭐 소개 제가부터 했으니까 네. 예, 뜬구름 양부터 저 뜬구름 양은 네. 정말 히어로물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아마 본 시리즈 정도가 액션물 중에서 그나마 좋아하는 거고 저는 히어로물을 보면 아주 잘 자요. 진짜요? 네. 마블 영화 본 적 없어요? 마블 스파이더맨도 봤지만 어벤져스는 안 봤어요? 네 어벤져스 본 적이 없고 저는 그게 빵빵 터지는 시끄러운 영화일수록 좀 잘 자는 경향이 있어요. 뭐지? 그래서 앤트맨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히어로물이라는 얘기를 듣고 봤는데 내용이 새롭기는 한 것 같았습니다. 작아진다니. 네, 상당히 새롭다는 느낌. 왜 갖고 실제로도 작고.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본 구간이 어느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출소하는 거 봤고요. 예. 딸님이 만나러 가는 것도 봤고요. 아, 그리고 그 동료 네. 그 옛 동료들 랩하는 동료들. 그쵸, 그 그쵸. 약간 그 흑이 있는 동료들을 만나는 소울 것도 있는 봤고 동료들. 지금 5분까지는 봤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딱 5분까지 봤어요. 아,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제가 중간에 한번 깨웠는데 네. 팔이 꼬집더라고요. 그래서 깨워주는 게 감사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했는데 곧 이게- 안 되겠다. 나는 네. 잘게. 그래서 귓속말 했습니다 제가. 네. 또 깨우려고 할까봐. 좀 잘. 안 기사는 그럼 어땠어요? 저는 기대가 좀 컸죠. 아까 이제 김 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유형의 히어로고 네. 뭐 마블 히어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만화 그래픽 노블을 통해서 많이 봤겠지만 저는 전혀 그쪽에는 문외한이고 영화를 통해서만 접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스펙타클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아기자기한 영화여서 물론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네. 이 영화가 저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가 많이 됐어요. 왜냐면 되게 참신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죠. 마블 영화가 이제까지 어벤져스도 2편까지 나왔죠. 네. 그리고 각 영웅들,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도 2편까지 나왔고 헐크는 심지어 한번 리부트를 해서 그냥 헐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크레더블 헐크가 따로 있었어요. 아이언맨도 3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누굽니까? 또 있었나요? 아이언맨, 그 토르. 헐크? 토르도 있었죠. 2편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각 편이 다 시리즈가 여러 편이 나올 만큼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다른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한 적이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과연 어떤 영웅일까? 어떤 영웅인데 어벤져스가 좀 더 확장하게 되는가? 그런 것들에 주목해서 봤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왜일까요? 왜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영웅 자체의 매력도 떨어지고 영화 자체도 다른 영화랑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전형적이지 않았나. 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시작 부분만 봤지만 굉장히 전형적이었다는 걸 그래서 항상 느꼈죠. 주무시는. 네. 아니 초반에 박사님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전형적인 내가 아는 박사님인 거예요. 전 심지어 히어로물을 별로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전형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 다른 영화의 그런 흔적들을 되게 많이 찾아봐서 전형적이라고 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게 전에 뭔가가 형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구도가 너무나 전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스크 오브 조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그 미녀가 나오는 영화죠. 네, 딱 캐서린 제타 존스 예. 나왔던 거기에 아저씨가 안소니 호킨스였을 거예요 아마. 그 안소니 느끼한. 호킨스가 할아버지고 그 안소니 호킨스의 잃어버린 딸이 캐서린 제타 존스고 그리고 캐서린 제타 존스를 안소니 호킨스의 옛 친구이자 지금은 적인 그 사람이 데려가서 자기 딸처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안소니 호킨스가 제2대 조로를 선발해서 우연한 계기로 가르치게 되죠. 그게 안토니오 반데라스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새로운 세대의 조로가로 탄생해서 악당을 물리치고 그 여자와는 사랑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영화랑 거의 그러네요. 구도가 똑같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저는 심지어 히어로물을 안 보고 이 영화도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딸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박사와 딸 이 구도가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네. 구도였습니다. 그 인터스텔라도 어떻게 보면은 박사와 딸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거기서 딸과 박사와 이렇게 갈등 관계가 있었고. 네. 꼭 이럴 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뭐 그런 네. 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의 이런 전형적인 구도고 또 악당도 이혼한 남자인데 그 자신의 아내와 딸은 다른 쪽에 가서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근데 딸은 또 자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영화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구도잖아요. 아니, 이 앤트맨에서 이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이혼했죠. 그 폴라드가 나중에 출소를 했는데 아, 악당이 악당. 아니라 악당. 주인공이잖아. 아 내가 주인공이 방금 악당이라고 얘기했어. 나 술이 안 깼나 봐. 어제 제가 매우 많이 마셔가지고. 네, 어제 어머 과음을 죄송해요. 하셨다고.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뭐 아니, 제가 이런 역할이죠? 아, 네네네. 그런 거 같네요. 영화를 확인해줘야 풀로 본 하는데. 사람의 역할. 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마스크 오브 조로라는 영화랑 구도랑 정말 똑같은 게 이 영화에서도
그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중년의 배우가 이제 박사예요. 옛날에 네. 왕년에 잘 나갔고 실제로 자신이 영웅 역할을 했었어요. 앤트맨 역할을. 근데 새로운 애를 구한 거죠. 2대 영웅을. 그래서 앤트맨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딸이 되게 주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고 그쵸. 나중에 사랑에 빠지죠. 근데 그 이들이 처단하는 악당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그 일대랑 악연이 있는 과거의 자신의 제자예요. 그쵸 그쵸. 이 구도가 전형적인 상업 영화들의 구도를 빌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첨언하자면 그 딸은 악당 밑에서 커 가다가 네. 그 악당의 진짜 악함을 알게 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작품 원작이 있나요? 네. 음. 마블 그 영화들은- 어벤져스 시리즈 자체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그래픽 노블이라고 만화책인데 그거를 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때? 우리 만화들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또 단행본으로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거랑 그거보다는 좀 더 서사나 이런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단행본적으로의 가치도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편이 나온다기보다 되게 단편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리즈를 좀 달리해서 뭐 영화 속편 나오듯이 나오는. 근데 여기는 막 1권부터 30권까지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60권 넘을 때도 네,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 서사의 차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쪽이 네. 노블이라고 불릴 만큼 서사가 있고 일본 만화는 서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전혀 그렇지 않죠. 말을 하는 제 사람들이 생각에는 있던데 책의 크기 차이밖에. 아니, 저는 그렇게 느끼진 않고 네. 저는 그 학교 도서관에 가면은 그 만화책이 쫙 꽂혀 있어요. 네. 저희 학교에. 근데 거기 이제 한 켠에 그래픽 노블이 쫙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면은 좀 그 구성 자체가 달라요. 뭐냐면 일단 컬러가 많고 물론 신시티 이런 거는 블랙으로 가지만 컬러가 많고 그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칸이 정확히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칸 느낌이 없어요. 음. 거의 그 네모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뭐 사선이거나 아니면 아예 전면에 그냥 네. 그림하고 그 말풍선만 있거나 그런 경우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굳이 방금 김 기사 말처럼 서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일본 만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그 칸 자체를 되게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이 사실 일본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를 정말 그래픽적으로 다 깰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것 같고 네. 본질적인 것만 따지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쪽이 좀 칼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단가가 세질 텐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장하고 싶어하는 네. 사람들이 많이 있나?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하면 마스크 오브 조로 말고도 뭐 아이언맨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이언맨이요? 그러니까 수트를 입는다는 그쵸. 것, 그리고 수트의 능력을 자신이 빌려서 자신이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수트에 적응하는. 스파이더맨도 그런 거 아닌가요? 스파이더맨은 옷을 아니죠. 입으면 옷을 안 입어도 능력이 능력이 있어요. 있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자신 신분을 감추기 옷은 위해서. 자기가 챙겨 네, 입는 거구나. 슈퍼맨 같은 거예요, 스파이더맨. 네. 원래 능력이 있고 그걸 감추기 위한. 네. 차이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아이언맨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언맨이 좀 더 엘리트적이고 되게 정통파라면 그렇죠. 얘는 되게 사파기 때문에 네. 좀 후줄근하고 옷도. 그리고 사실 아이언맨에 매력이 비해서 능력이 훨씬 떨어지죠. 근데 그 능력이 저는 다른 것 같아요. 떨어진다기보다. 아, 이 저는 영웅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나요? 다르기도 하지만 전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아이언맨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사용하잖아요. 슈트를 네. 통해서. 근데 이 친구는 작아지는 것과 힘이 좀 더 파워가 세지는 거. 네. 요 두 개. 아, 하나 더 있구나. 뭐요? 개미를 조종한다는 거. 네. 정말 개미를 조종하나요? 개미를 조종해요. 작아져서 앤트맨이 아니라?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훈련해서 하는 거죠. 저 누구나 거 영화 설정상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 수트와 이 기기를 가지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언맨도 누구나 입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 점에 똑같다고 봅니다. 그럼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박사의 간택을 받게 되나요? 제 기억으로는 박사가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러니까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도 그 정말 돈의 목적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정확히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는데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뭐 해킹을 해서 그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뭐 착한 사람이네요. 예, 그렇죠. 공명심이란 단어가 맞나요? 네, 뭐.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박사가 이제 한 번에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찾아가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제가 영화를 쭉 보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앤트맨이 필요했던 거예요. 박사는 뭘 빼오기 위해서. 그래서 좀도둑 능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존 도둑의 능력을 갖췄군요. 예, 그 테스트 할 때도 자기 그 정보를 흘린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의 금고를 털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금고 터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아, 그때 그 방법 참신했어. 이러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돼서 하는데 저는 이게
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적으로 보면 분명히 뭐 안소니 마키가 연기한 그 팔콘이랑 싸워도 겨우 비등비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아이언맨보다 떨어지는 느낌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커지고 작아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언맨한테 그냥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피입자라는 게 물건의 크기를 네네.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사물 같은 경우에 크기를 키우기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앤트맨도 계속 작아졌지만 커질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하거든요. 울트라맨 같이. 근데 영화가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커지게 안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 능력을 지금 따지기는 비긴즈 성격이다 보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예전에 뭐 만화나 이런 거 볼 때 네. 아, 왜 필살기를 처음부터 안 쓸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뭐 이거 스포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 마지막에 항상 필살기로 사용하는 게 작아져서 그 사람의 무슨 핵심 그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기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네. 이겨요. 팔콘도 그렇게 이기거든요. 그 날개를 망가뜨려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능력을 감추고 네, 있다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맥이 빠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화의 제일 중요한 설정인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크기가 양자의 크기로 작아져야 거길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팔콘은 팔콘은 그렇진 작았죠. 않았죠. 예. 네. 걔가 그건 처음 깨달았던 거고 제 의미상. 근데 이게 보면은 맨 처음에 박사가 자기의 부인을 잃었을 때가 어떤 전투기가 무슨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그 러시아가 아, 미사일, 미국에 미사일. 쏜 미사일이었어요. 네. 네. 미사일 어디에 들어가서 그거를 파괴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무리 작아져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양자의 크기로 작아지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양자가 일반 물리학하고 다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자역 학의 세계로 적용받는 게 일반 물리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크기로 작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일반 크기로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기술이 아직 네. 안 돼서. 그래서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주저하지 않고 양자의 크기로 작아져서 내가 해보겠다. 그거를 미사일을 소련이 쏜 미사일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양자의 크기로 작아져서 미사일을 막아낸 거예요. 그러고 다시 못 돌아온 거죠. 정상 크기로. 그런 그쵸. 아픔이 사라져버린 있었군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좌절한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주인공도 양자의 크기로 작아져서 결국은 일을 해결하는데 그거를 또 꺼내와요. 양자의 크기로 떨어져서 끝없이 작아지거든요. 영화가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좀 작아지고 막- 계속 떨어져가죠. 그렇죠. 근데 그걸 꺼내오잖아요. 그걸 꺼내온다기보다 스스로 극복을 하는 그거를 거죠? 극복을 해요. 근데 그 방법이 그 영화 속에서 그 박사가 그 주인공에게 두 가지 이렇게 표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줘요. 하나를 던져서 맞추면 그게 작아지고 빨간색이 작아지는 거였고 파란색이 파란색을 커지는 던지면 커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아니요, 돌아오는 게 그냥 아니라 그냥 커지는 커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막 개미도 막 엄청 커지고 그 음. 토마스 네, 기차. 토마스 기차 장난감도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집을 부숴요. 그 막 딸의 방에서 전투를 해요. 근데 거기 하다가 전투하다가 이제 막 복잡하니까 그게 날아갔는데 아이의 그 기차 그 조그마한 기차 이렇게 찍찍 뽑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 토마스 기차가 있었는데 그걸 맞고 토마스 기차가 엄청 커지는데 아무튼 그거를 그 무슨 조절기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진 않아요. 전혀. 인터스텔라에서도 주인공이 블랙홀로 빠지잖아요. 그러네. 영화 봤어요? 인터스텔라? 안 봤어요? 이게 뜬구름 양은 정말 정말 오늘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다 그렇지만 그랬네요. 저는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아니 천만이 본 영화를 안 봤네. 영화를 좋아한다면서. 아무튼 인터스텔라에 봐도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블랙홀로 들어가요. 그 속에서 그 지구에 있는 자기한테 말을 거나요? 딸한테 말을 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신호를 주죠. 신호를 인진법으로 보내가지고 음.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나중에 또 거기서 구출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 싶을 만큼 제3의 공간에 빠진 거잖아요. 블랙홀처럼. 네. 계속 작아지는 그 양자의 세계에 빠져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밖에서 무슨 딸이었나? 그러니까 딸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빠 돌아와 요요요 막 이게 이렇게 뭐냐면 얘가 그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그 방에서 작아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에 더 이상 안 보이게 된 거예요. 너무 작아져서. 근데 그 공간에 같이 있긴 한 거죠. 왜냐면 그 공간에서 그렇죠. 작아졌으니까. 딸이 그 방에서 외치는 거예요. 아빠 돌아와요.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 그걸 듣는 거예요. 멀리서 들려요. 메아리처럼 계속. 그래서 자기는 의식을 안 하고 점점 작아지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치 그 루빅 공간이 뭐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요단강. 요단강. 요단강은 너무 기독교적이긴 한데 그 요단강을 이제 딱 건너기 직전에 그거를 이제 커지는 토차를 조절기에 넣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이 후반부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부분에서 또 인터스텔라적이기도 하고 그 스투어를 통해 능력을 얻는 건 아이언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스코보조로의 전형적인 설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를 갖고 네. 있기도 하고, 근데 아바타적인 장면도 있어요. 아바타. 아바타에서 네. 보시면은 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아바타도 안 보셨다고? 아바타도 안 보셨어요? 네. 한번 들어보죠.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천만 영화 내가 안 보겠다. 그런 건 이런 아닙니다.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건 혹시.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아바타에서도 보면은 어떤 탈 것이 나와요. 용 같은 게 있는데 그 용을 길들이면은 그 용을 그냥 교감이 돼서 언제든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건데 그 용을 길들이는 장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서 개미를 길들이는 그쵸. 장면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미와 이 앤트맨 주인공이 되게 동화돼서 동물 군단을 이끌고 막 다니고 그런 것들이 그 투르크막토였나요? 그 용을 길들이는 그 장면이나 아바타 세계에서 주인공이 용과 그쵸. 교감해서 다른 동물들하고 같이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랑 되게 유사해요. 비슷한 영화가 있네요. 그 드래곤 길들이기라고. 그거 제가 안 봐가지고. 안 보셨어요? 네. 그게 드래곤이 뭐 잠깐 설명해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봤는데 한국 영화인가요? 아니, 드림웍스.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드래곤을 굉장히 어떤 부족에서 정말 싫어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한 소년이 이 교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고 드래곤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드래곤 타고 막 그렇게 네. 성장하면서 이제 사건을 뭔가 해결해 가는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속편까지 나왔을 거예요. 네, 2까지 나왔는데 2는 아직 안 봤습니다. 네. 그 드래곤 길들이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가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 개미가 죽는 장면이 나거든요. 자기가 길들였던 대왕개미가 그때 있어요. 말씀하셨죠? 대왕개미. 이 영화에서 가장 어이없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진짜 최악이에요. 뭐냐면 그렇게 교감을 했던 대왕개미가 있잖아요. 늘 자기를 태우고 다니는 개미, 교감이 된 개미. 그 개미가 날 수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그 개미를 타고 다른 날개미들과 함께 적을 향해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는 적을 쫓아요. 근데 그 적이 총을 발사합니다. 근데 개미.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벌레 무리를 향해서 네. 개미 무리를 향해서 총을 쏘죠. 말 같지도 않은 장면이죠. 근데 마침 그 총알이 자기가 타고 있던 개미 안소니를 맞추고 그 개미 엄청 조그만 총알보다 훨씬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앤소니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떨어져 나온 앤트맨이 안소니 하고 외치는데 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어이가 없으면서 울어야 되는 동시에 거 아닌가요? 원래라면? 캐스터웨이가 떠올랐습니다. 캐스터웨이도 안 보셨죠?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시지만 좋아하시지만 캐스터웨이 보시면 윌슨이라고 배구공이 나와요. 근데 무인도에서의 생활을 함께하는 배구공이거든요. 근데 그 배구공에 이제 자기가 딱 얼굴을 그려놓고 이름을 맨날 불러요. 너무 외로우니까 늘 말을 걸어요. 윌슨 오늘은 뭐해 윌슨 막 그러고 탈출도 같이 하거든요. 뗏목에다 윌슨을 태우고 뗏목을 타고 막 섬을 빠져나오는데 풍랑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윌슨이 떠내려가요. 그걸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난파된 그 뗏목을 잡고 윌슨을 바라보면서 윌슨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뭐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게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우셨어요 혹시? 울진 않았어요. 근데 캐스터웨이는 약간 그 인간이 정말 외로움이 거기 그 윌슨에 정말 응집돼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죠? 이 장면은 서로 이제 교감한 사이니까 네. 그 아바타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아바타의 투르크막토가 죽었나요? 그 그 기억이 안 나요. 뭔가 그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저는 비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구리긴 구렸어요 그 장면. 네. 그거 날개 얘기 왜 안 하세요? 날개 떨어지는 거. 아 날개가 네. 또 포레스트 검프에서처럼 살랑 그 안소니가- 안소니의 날개 하나가 딱 하나가 예. 한 장 있잖아요. 근데 곤충 날개가 슬로우 모션으로 쭉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툭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죠. 쓰러지죠. 네. 마치 이게 우리 에로 영화 보면은 에로 영화에서 이제 포르노랑 다르게 막 그런 걸 행위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옛날 에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샤워기를 막 들어온다거나 폭포에서 물이 막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물컵이 이렇게 쓰러진다든가. 네. 네. 그런 식으로 옛날에 연출자분들이 그렇게 날개가 떨어지나요?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또 그런 거에 엄격하게 표현하셨는데 안소니의 죽음을 그 날개가 툭 쓰러지는 걸로. 근데 정말 그 총알이 안소니를 스친 걸까요? 아니면 맞힌 걸까요? 정면에서 맞췄어요. 정면에서요? 거의 그랬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안소니는 정상적인 크기의 개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 아니죠. 개미죠. 작아진. 예. 더 작아진. 아니, 원래 개미. 원래 개미. 네, 그 개미 종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개미를- 왕개미에 속하는 개미예요. 왕개미를 그 영화를 보시면은 개미에 대한 설명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왕개미가 있고 뭐 불개미가 있고 네. 무슨 개미가 있고 뭐 수십 종의 개미가 나와요. 아니 그런데 개미랑 어떻게 교감을 하나요? 그 무슨 그 언어를 교감할 수 있는 교감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언어라기보단 주파수나 뭐 이런 거를 주제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자신의 의식을, 자기의 의사표현을 느낄 수 있게 이 사람의 의사표현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걸 막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설정인데 매가지도 않은 설정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하면 주변에 모든 개미들이 이렇게 흩어질 것 같은데 그 총알 주위로.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이렇게 때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안손이 혼자 탁 맞았으니까. 정말 비과학적인 거죠. 총알이 그렇게 막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면은 곤충도 그러면 그걸 쓸려서 날아갈 텐데 근데 다른 곤충은 안 나오나요? 개미들이 나오죠. 다양한 개미의 종류가 나오죠. 네. 근데 왜 개미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나요? 그냥 개미예요. 그냥 개미예요. 네. 그냥 박사가 개미랑 교감하는 걸 발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무튼 그렇고 또 다른 영화로 저는 원티드 보셨어요? 저 봤어요. 네, 원티드 식스센스 만든 감독이 만들었는데 식스센스 감독이었어요. 네, 그 감독의 작품이고 원티드 같은 영화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등장해요. 그쵸. 거기서 또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폭스라는 그 교관이 음. 주인공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이 그쵸. 주인공의 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킬러였고 이 주인공이 지금은 이제 좀 아무 능력이 없는 애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총 쏘는 법부터 해서 뭐 격투를 하는 법, 뭐 여러 가지 것들, 네. 시각적인 부분들도 막 개선을 시켜주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사의 딸인 여자애가 이 여자애가 에반젤린 릴리라고 그 호빗 시리즈에서 엘프 역할로 나왔던 애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호빗 시리즈에서는 되게 이쁘던데 이번에 그런 느낌이 예.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 여배우한테 격투기나 이런 걸 막 배워요. 막 싸우는 장면들이 있고 둘이서 맨날 맞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원티드에서의 그 교육 장면이랑 되게 전형적인 그 설정이 비슷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커가고 교육을 어떤 특정한 여자에게 받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심정적인 상태를 겪는 저 성장은 어쨌든 어느 영화에서나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설정 자체가 그리고 비슷하다는 거죠. 뭐 하나 능력을 배울 때마다 그걸 에피소드로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원티드에서 보면 총을 휘어 쏘게 되는 거, 예. 시각을 개선해서 엄청나게 손이 잘릴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뭔가를 꺼내게 되는 거, 막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하거든요. 육체적인 싸움 능력들. 이 영화에서도 그게 각 에피소드예요. 불개미를 조절하는 법, 왕개미를 그렇죠. 조절하는 법, 개미와 교감하는 법, 그 다음에 뭐 작아져서 어디 열쇠 구멍으로 통과한 다음에 다시 커지는 법.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에피소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슷한 설정입니다. 근데 재미가 지금까지 모든 영화를 비교해드렸잖아요. 인터스텔라, 아바타, 마스코브 조로, 아이언맨, 캐스터웨이, 원티드 뭐 여러 가지 영화랑 비교를 해드렸는데 다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열쇠구멍 훈련 같은 건 굉장히 재밌게 들리는데요. 네, 막 달려와서 열쇠 구멍을 향해서 달려가서 작아진 다음에 통과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근데 이게 창피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히어로물이라고 할 때는 그 누가 왜 히어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어 미루어 짐작컨대 네. 어떤 영웅이 탄생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어떤 초능력 때문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갑옷, 옷이라든가 어떤 기술에 의해 훈련을 받게 될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생득적인 능력보다는 어우, 철학적인 그 영화 이유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찌질이가 이제 막 성장해서 영웅으로 탁 탄생하는 과정이 되게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나요? 이 영화에서는 안 드러났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 주인공이 히어로가 그러니까 주인공은 내가 히어로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딸을 나중에 이제 정정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박사가 약속을 해주거든요. 너 이거 내가 성공하면 직업도 주고 뭔가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딸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뭔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동기로 이렇게 전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못했군요. 네. 여기서 딸은 그 박사 행크 핑 박사의 딸이 아니라 주인공의 본인의 딸이요. 본인의 딸. 예. 내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그래서 네. 예, 그렇죠. 그랬던 소소한 영화네요. 네. 그렇다면. 확실히 그게 동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동기가 제대로 나와야 우리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매력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캐릭터의 매력이 안 느껴질 만큼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남인 것도 알겠고 딸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네. 전과자고 정말 힘든 사람이고 사실은 착한 사람인데 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영웅이 되고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죠. 그리고 정말 그 최근에 봤던 식스맨인가요?
매너가 킹스맨이. 킹스맨. 아, 죄송합니다. 무한도전 식스맨 프로젝트가 있었죠. 네, 킹스맨을 보면 정말 세계 평화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사실 그게 잘 안 와닿았어요. 아 그건 큰 문제네요. 네. 아, 정말 그게 팔린다고 해서 물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가 팔린다는 거죠? 그 작아지는 핀 기자를 그거를 이제 악당이 악당의 손에 예.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나쁜 세력에게 팔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걸 막으려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걸 준다고 해서 그게 왜 핵심 기술인지. 세계 평화가 그렇게 위협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뭐가 있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능력인 건 맞아요. 뭔가 정말 작아질 수 있고 그게 악당의 손에 들어가면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일단 이 세계에는 어벤져스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네. 왜냐면 그 어떤 영화였지? 그 어떤 영화에서도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인데 아, 네네. 아이언맨은 뭐해? 약간 이런 그때 세계 네.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이언맨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데 지금 뭐 어디 휴가 갔어요? 이렇게 하고 퉁쳐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앞부분에 그게 나와요. 왜 어벤져스가 등장하지 않는지. 이 박사가 어벤져스랑 뭐 예전에 안 좋은 관계여서 내가 평생을 어벤져스에게 이 기술을 안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어벤져스에게는 뭐 요청할 수 없다 이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어벤져스가 굉장히 선한 일들을 그 전에 이벤트를 해왔는데 설득력이 없네요.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다는 게 조금 설득력이 없었죠. 네. 근데 이제 마블 시리즈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진짜 맹점이죠. 네. 어벤져스라는 그 엄청난 능력들이 있는 집단이고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면은 얘네가 정보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일어났으면 모를 리가 없어요. 전 세계의 권한을 다 도청하고 있을 거예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분발해야 그쵸. 됩니다.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속에서는 어벤져스를 그런 식으로 퉁쳐버리니까 우리는 그 마블 세계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막 그렇게 그쵸. 되는 거죠. 이게 차라리 한국이나 홍콩에서 일어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데 어벤져스가 모른다. 그렇죠. 좀 전체적으로 엉성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이야기를 떠나서 네. 좀 아쉬웠던 게 편집이 음.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 그러니까 페이튼 리드 감독의 영향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 감독이 전에 브링이돈이라는 되게 유명한 시리즈를 만들었었거든요. 알죠. 1편을. 치어리더가 나오는. 네, 영화. 그 커스틴 던스트가 그 영화로 치어리더 인기를 끌었었는데 헤이미키. 네, 헤이미키 본 영화 나왔네요 이제. 헤이미키. 그 영화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 좋았던 작품들이 없거든요. 변변한 작품들이. 그리고 앤트맨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비로소 페이튼 리드가 전형적인 성장 영화로 그때 성공했지만 그건 설정 때문이었고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하는 템포 자체가 안 맞아요. 이 영화의 이야기랑 구성이랑. 그쵸. 너무 빨라요. 근데 영화가 초반에는 좀 사람들이 이해시키고 이 빠른 게 리드미컬하게 빨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그 템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템포보다 길어지면 늘어지는 거고 너무 빨라지면 끊어지는 거죠. 정확한 템포를 잡고 이 이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템포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리드미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편집이 너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웃기 전에 자기는 웃고 있고 우리가 울기 전에 자기는 울고 있어요. 오 최악이야.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기 전에 자기가 긴장하고 재미없는 부장님 같은 거잖아요. 개그치고 아우. 먼저 웃는 사람. 이게 진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네, 진짜 이게 한이 서려 있는 네. 멘트입니다 이게. 네, 뜬구름 양이 지금 힘들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다 같이 힘들고 있죠. 네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신상 노출될 수 있어요, 이러면. 네, 아무튼 전 동감했던 부분이 다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액션 씬에서 네. 물론 그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네. 그 특히나 이제 클라이막스 액션에서 되게 저는 아기자기한 액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작아진 악당과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가까이서 가면 엄청 스펙타클한 뭐 열차 위에서 보통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열차 위에서 이렇게 격투씬. 네. 막 열차 들어 올려서 막 던지고 근데 이제 멀리 훅 빠지면 그냥 장난감들이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훗훗 하는 그 실소는 나오는데 우와 막 이런 감탄사는 안 나오는 액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방금 이제 김 기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집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 같은 장면을 어떻게 엮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른데 여기서는 되게 그걸 못 살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템포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지금 말해주신 장면이 저는 베스트였거든요, 이 영화에서. 너무나 그 발상이랑 구성 자체가 신선했어요. 정말 신선하게 들려요. 왜냐면 앤트맨이 작아지는 이상 그렇게 작아지면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외곽에서 보면은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당사자, 작아진 애들끼리 싸울 때는 정말 치열하고 얘네가 커지면 또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작아져서 싸우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변 사람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집에서 그 꼬마 열차가 레일을 따라서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러 가지 구조물 장난감들이 있고. 근데 얘네가 그 딱 정말 아까 말해주신 대로 그 지붕 위에서 막 싸우고 격투하고 막 싸우다가 이 장난감 열차를 한 양을 들어서 집어 던져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악당이 그걸 쳐내요. 이건 다 우리가 그 작은 모드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 쳐내진 그 장난감이 이제 창문 틀에 와서 할 때는 소리가 사운드가 확 빠지면서 정경에서 잡으면서 오, 재밌네요. 열차가 톡톡 하고 떨어지는 거야 창가에. 근데 방금 다시 작게 들어가면 그건 또 치열한 열차가 막 칙칙폭초하고 달리는 거고 이런 게 정말 참신한데 그렇게 톡톡 떨어지는 그 한 장면 말고는 이 장면이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매력이 있으려면 그 세계관이 그렇게 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장면들은 제가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토이스토리 정도에 가장 적합한 사실 설정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떤 뭐 큰 세계관, 뭐 지구를 구하니 많이 하는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정말 그 작아져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 히어로의 미션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작아짐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그렇죠. 맺고 있지 않으면 네,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미션. 이 영화에서 계속 미션을 통해 긴장감을 부여하고 최선을 다해야 그 미션을 넘을랑 말랑한 상황을 계속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화가 그 부분을 좀 못 살리다 보니까 영화의 한가운데 부분을 보지 않고 그 진지한 시작 부분을 본 저로서는 너무나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부분에서는 정말 뭔가 터미네이터 같은 걸 상상하게 하잖아요. 네. 007 가방을 들고 박사가 뭐 국방부인가요? 네. 뭐 그런 곳에 왔다 갔다 첫 장면 하는. 말씀하시는 네. 젊은 제가 박사 나올 때. 네. 본 게 별로 되지 않아서. 거기서 그 아이언맨의 아빠가 나오죠. 네. 초반에. 네. 정말 이 영화가 막 전 창피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 있잖아요. 영화를 볼 때 전 초반 15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초반 15분을 잘 만든 영화치고 영화 전체가 재미없기가 힘들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 영화는 초반 15분이 너무나 늘어져요. 저는 왜 이렇게 지루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지루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사가 나오고 음. 그리고 그 감옥 장면으로 바로 그렇죠. 나가야 네. 하는 것 같은데 출소하는 거기서도 장면. 예 조금 저도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감옥 장면이 뭐 별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서 무슨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름 이제 작은 시퀀스 안에 반전이 있는 뭐 그런 맞아. 건데 네. 전혀 전체 줄거리와 상관이 없는 그거조차도 어디서 본 듯했어요. 네, 그거 되게 그냥 흔하죠. 출소해야 되는데 신고식 개념으로 아니면 네. 출소하는 그런 기념식 개념으로 엄청 흑인 큰 애랑 싸우는데 그 장면을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막 지금은 되게 주인공한테 위기 상황인 것처럼 표현해 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건 별거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반전을 주는 건데 왜 들어가야만 뭐 되는지. 의도상은 아 얘가 이렇게 약한 애다? 네. 하지만 약간의 그 재기가 있는 애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캐릭터 설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좀 약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출소했을 때 이 주인공을 맞아주는 그의 옛 동료들, 네. 그 아마 옛 좀도둑 그죠. 우리들이겠죠. 같이 있었던 감옥에. 그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별로 그 매력을 발산하지 아 저는 못했어요. 가장 재밌었어요. 그 랩하는 장면이요? 랩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못 그 봤어. 친구가 가장 저는 재밌었어요. 그 영화에서. 인상적이긴 했어요. 뭔가 네. 잘하면 되게 네. 좋은 캐릭터. 그 친구가 라틴계인데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해줘야 할 때 주인공의 입을 빌리는, 그러니까 인물의 입을 빌리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죠, 형식을. 그 친구가 항상 늘 설명해줘요. 지금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네가 이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사실은 되게 촌스러운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세련되게 표현을 하고자 그 사람이 말투나 이런 게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라틴계로 막. 그 무슨 하는데 말씀하는지 알겠네요. 그걸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맞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를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통해 보여줘요. 과거에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거를 짧게 마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람이랑 그 라임이라고 하나요? 네, 딱딱 말투를 맞아요. 맞춰요. 네, 입을 싱크로를 맞춰서 여자가 이제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 남자의 친구의 목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뭐 나는 어떻게 했어, 뭘 했어 하는데 그 극중 인물들이 그 인물을 딱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참신할 수 있는데 이것도 편집의 문제로 저는 못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게요. 안 와닿아요, 감은. 그러니까 저가 재밌다고 표현한 부분들은 네. 그 회사에 침투할 때 그 사람이 일정한 롤을 받아요. 뭐 경비로 가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막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막 이렇게 뭔가 히어로처럼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배우는 이름이 뭔가요? 모르겠네요. 유명한 배우가 아니라.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지만 사실 배우를 잘 모르긴 한데 이 영화에 제가 아는 배우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튀었다거나 눈여겨볼 만한 배우가 있었나요? 이 영화에서 특히 매력이 돋보였다든가.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배우는 있죠. 그러니까 그 행크 핀 박사가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네. 왕년에 엄청 유명한 명배우예요. 참 그런 저는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참 그런 면이 별로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배우의 연기력이 잘 살지 않았고 나머지 배우들은 다 이름이 없거든요. 심지어 히어로조차도. 네, 진부했죠. 사실 그 튀지 않는 히어로가 뭔가 임팩트를 줬을 때 굉장히 좀 돋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러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를 하는데 이 배우는 존재감이 확실하잖아요. 그쵸. 연기도 어떻게 곧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배우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뭐 세계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죠. 헐크는 좀 바뀌었지만 이번에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했고 그 다음에 마크 러팔로가 요즘에 어벤져스 시리즈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매력적이죠. 그 배우도 매력이 있는 배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히어로들을 역대 맡아왔던 배우들을 보면 몇 면이 다 화려한데 이번 배우는 그렇죠. 좀 그렇죠. 보통 그렇게 임팩트가 원래 크지 않은 배우를 기용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그런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저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물론 끝까지 보진 근데 않았지만. 이게 미국에서 흥행을 했나요? 저희 잘 흥행을 몰라서.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사람들은 왜 좋아할까요? 저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셨어야 하는데.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상업 영화고 전형적인 히어로물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탕이에요. 수많은 영화를 짜깁기 한 재탕이고 그 재탕조차도 심지어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영화들의 재탕을 만약 다 잘했다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 네. 예를 들면 어벤져스 시리즈나 전형적인 히어로물 중에 인기를 끌었던 것들은 이런 재탕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로 그렇죠. 참신하다고 볼 수 없는 영화들이 많거든요. 근데 맨날 보고 새로울 것 없는 영화들이 매년 같이 개봉을 하고 한 해에도 여러 편이 개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환호를 해요. 네. 근데 그게 과연 나쁠까? 라고도 생각이 드는 한편 이게 좋지 않다,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어떤 영화라는 거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거죠. 예술적인 아니면 창작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상업적이고 그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잘하는. 있죠. 그러니까 보고 즐기면 되는. 그쵸. 근데 이 영화 앤트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같은 류의 영화들 중에 잘 만들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키고 있다. 최하 정도로는 기본 양은 막 부서지는 거 보고 싶고 누군가가 그렇죠. 영웅이 싸우는 거 보고 싶고 새로운 능력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저도 뭐 욕은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피곤해서 초반에 졸았지만 초반은 어쨌든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거 재미가 없었던 저는 뭐 영화를 보는 기준이 그냥 시간이 잘 가느냐 안 가느냐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잘 갔던 영화 같았어요. 저도 시간이 아주 잘 가더라고요. 아, 그쵸. 눈을 아마- 감았다 뜨니까 그냥 엔딩 크레딧이. 저는 시간이 잘 갔다 안 갔다는 저한테는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끔 스릴러나 공포 같은 경우에 잘 만들면 시간이 정말 안 가요. 진짜 잘 만들수록 안 가요. 씨 아직도 15분이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미치겠는데 나는. 근데 그런 영화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영화도 슬픈 영화도 그렇거든요.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영화는 시간이 안 갈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화가 저는 또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좀 계속 한참 졸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고. 예, 전 개인적으로 네. 뭐 액션 영화 같은 걸 볼 때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2였나요? 그 피라미드 앞에서 싸우는 영화는 네. 초반에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도 아직도 피라미드 앞이고 다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도 아직도 피라미드 앞에서 피라미드 싸우고. 장면이 길어서 그래요. 네, 그건 실제로 너무 길어요. 길었어, 너무 네. 길었어. 그건 실제로 피라미드 장면 2개면 한 영화가 만들어져요. 네. 그렇구나. 그런 영화들이 있고요. 네. 아무튼 이 앤트맨 저 아까 그 반전이 있는 교도소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이 영화의 센스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주라기 월드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개봉했던 거? 예. 주라기 공원 그 시리즈의 새로운 영화인데 네. 주라기 월드를 보면 오프닝이 진짜 인상 깊어요. 아 그거요? 딱 한 장면 보셨죠? 예, 전 알죠. 예. 갑자기 이제 어떤 거대한 발이 눈밭 위로. 네, 눈밭 위로 쾅 찍어요. 음. 그래서 엄청 사운드도 그런 저 이제 느낌이거든요. 관객을 쫄게 만들죠. 네. 근데 카메라가 쫙 빠지는데 사실 까마귀예요.
오 재밌네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머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토마스 네. 피자 도는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사실은 작은 건데 맞아. 한 장면에 그거 반전. 재밌어요. 근데 이 영화는 이것보다 못한 효과를 그 흑인이랑 교도소에서 싸우는 그 에피소드 하나를 했는데 이것보다 효과가 낮은 거야. 네. 아우, 발자국 하나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효과를 내는데 얼마나 많은 걸 낭비하고 있나. 그게 임팩트가 후속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앤트맨은 나오겠죠. 예, 네, 뭐 쿠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거기서 일단 암시를 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에서 흥행이 됐다고 했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쿠키 영상 기억하세요?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아버지와 딸이 나오는 장면이죠. 그 두 번째 쿠키 네. 영상. 첫 번째는 쿠키 영상이 두 개인데 지금 아, 못 봤어. 그거. 뜬구름 향이 또 아, 뜬구름 앞에 향이 쿠키 영상도 못 보신 건가요, 그러면? 몰라요. 그 앞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마블 이제 히어로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안소니 마키가 그래요. 아 지금 괜찮은 애 하나 있다고. 네, 되게 조금만 대단한 친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보신 게 그 두 번째. 네, 네. 후속작을 예고하는 그렇죠, 영상이었죠. 그렇죠. 그 네. 영상에서는 이제 박사랑 박사의 딸이 나오고 옷 딱 보여주고. 숨겨둔 옷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속편이 나오겠구나. 네, 거기서 싶었죠. 이제 그 딸이 그 옷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걸로. 네. 첫 번째는 어벤져스에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앤트맨 속편이 나온다. 그리고 주인공은 딸이 될 거다. 사실 이런 쿠키 영상, 그러니까 이 서비스 컷조차도 네. 되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 컷이 원래 예상치 못하게 엔딩 크레딧에 짧은 영상을 넣음으로써 본편하고 연계가 되면서 더 본편의 맛을 살려주는 게 맞아. 쿠키 영상의 그렇죠. 맛이거든요. 전혀 네. 예, 그런 그런 면을 걸 찾아볼 수 상상했는데. 없었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쿠키 영상이 영화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나오고 정말 긴 그 엔딩 크레딧을 견디면서 진짜 견딘다는 표현이 근데 적합합니다. 다들 네. 알고 기다리셨어요? 예. 전 전혀 모르고 잠이 깼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길래 다들 계시길래 다들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는 영화제 같이. 분이구나 네. 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중요한 근데 인물이 그 긴 크레딧을 견디면서 봤는데 진짜 별 내용 아닌 그게 거예요. 아니었죠. 이런 거면은 그냥 우리한테 속편 나와요라고 해도 됐잖아요, 자막으로. 속편 나와요였죠. 예. 근데 뭐 네. 그 쿠키 영상을 즐기시면서 조금 즐기시기 전에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보시면서 조금 지루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한국 이름이 좀 맞아, 나오더라고요. 맞아. 네, 항상. 네. 예. 하도 지루하니까 네. 찾았죠. 그거 보면서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한국 이러면서 그런 소소한 재미가 그렇죠? 있을 수 근데 있죠. 보통은 그런 영상에서는 예를 들면 작아지는 걸 활용한 뭐 되게 위트 있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그 쿠키 영상에서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나오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디언즈 오브 없었을까? 갤럭시 같은 거 보면 쿠키 영상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쿠키 영상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았죠. 이게 점점 상업화되는 것 같아요. 원래 쿠키 영상이 마블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네. 옛날 영화들에도 종종 있었는데 성룡? 성룡 영화는 쿠키 영상이 독특하게 엔지 나오죠. 영상이죠 그거. 네. 그리고 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션은 선교사 얘기인데 두 명의 한 명은 되게 알죠, 알죠. 강경한 선교사랑 다른 한 명은 되게 평화적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소보의 그 넬라 판타지아 그 음악이 되게 맞아, 유명하잖아요. 그거 그 참 영화에서. 좋죠. 근데 그 선교사 둘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마을의 원주민들에 네. 들어가지만 서구의 그런 포갑적이고 막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위선적인 교회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마을이 다 불타요. 근데 그 속에서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끝까지 평화적으로 저항하다가 거의 몰살당하는지 다시피 아.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그 영화가 딱 끝나고 나서 완전 절망적인 영화였어요. 근데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원주민 꼬마애 둘이서 배를 타고 카누를 타고 저어가고 있어요, 강에서. 그런 게 매력이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우리가 보면은 되게 슬프고 그런 영화지만 이 장면도 다 끝나진 않았구나. 그렇죠. 뭐 영화 전체 그런 판결을 매력을 바꾸진 건드렸죠. 못하지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건 인사이드 아웃이었는데요. 네.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네. 마지막에서는 네. 그 원래 주인공이 여자 아이잖아요. 네. 여자 아이의 마음에 있는 5개 감정들이 투닥투닥 하면서 가는 에피소드인데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잠깐씩 그 같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여줘요.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와 맞아, 고양이가 맞아. 나오는 고양이 장면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맞아. 고양이 감정을 막 이렇게 또 사람처럼 그쵸. 구별해서 네. 고양이가 왜 저 행동을 할까 음. 이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데 아주 재미가 있었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셨나요? 저는 쿠키 영상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였죠? 영화 보면은 그루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루트가 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 캐릭터가 이 주인공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무 영웅이
죽어요. 모두를 그 거대한 나무 그쵸,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서 원형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자기는 죽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음. 근데 그루트가 죽었다고 생각해서 걔랑 거의 절친이었던 너구리가 있거든요. 작년에 무비시네 영화상 조연상 후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너구리가 그 그루트의 흔적인 나뭇가지 하나를 딱 주워서 그냥 가슴에 맞아. 맞는데 그걸 나중에 화분에 꽂아놓은 거예요. 음. 근데 걔가 이제 자라잖아요, 점점. 음. 다른 애들 인물들이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뒤에 화분 놓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데 걔를 안 볼 때는 화분에 그루트가 막 춤춰요. 막 음악에 엔딩 음악에 맞춰 춤추다가 주인공이 뭔가 싸해서 쳐다보면은 나무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오, 재밌네요. 또 돌아오면 계속 장난치고. 그런 소소한 사실 이 영화에서도 쓸만한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못했을까요? 하지 않은 건지 뭐. 이 영화가 또 개미를 쓴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미가 비호감이에요. 곤충이 너무 비호감이야. 징그러. 아 이거 어떤 곤충을 쓰면 호감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포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원작이 근데 개미가 맞죠? 앤트맨이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네, 그거를 바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그쵸, 개미는 비호감이에요. 그쵸, 방에 개미가 사실 있으면 근데 좋진 않으니까. 왜 개미일까 하는 설명이 아주 조금만 설득이 있었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 게 네. 그 예전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책에서 보면 개미의 특성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일단. 음. 개미의 수를 합치면 인구 수보다 훨씬 네, 많다는 그죠. 것이고 거기서 사실 힘이 나오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그런 나오긴 설정이 나와요. 뭔가 영화에. 좀 매력이 있으면 그 개미라는 책에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개미에 되게 독특한 특성들을 많이 말하죠. 네. 개미가 인간은 개체가 다 이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문명이 더 발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반면에 개미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미는 전체를 생각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 집단 자체가 또 독특한 특성을 종특을 지닌다. 근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개미의 특성을 잘 녹여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쵸. 그게 산만적으로 있었다면 나와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 나름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초반에 보면은 개미의 특성과 개미랑 이제 주인공하고 훈련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각종 뭐 불개미, 무슨 개미의 특성들을 다 설명해주고 네. 실제로 적의 그 회사에 침투해서 그 목표물까지 가는 동안에 개미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음. 사다리 개미도 있고 그쵸. 음. 근데 불개미가 이제 건축을 짓는 특성이 있어서 막 연결해가지고 막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좀 전자파 관련 개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기 다 파괴하는 개미도 있어요. 참 재밌게 들리는데. 근데 저도 이게 말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구나 우와 뭐 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그렇구나 그러네 재밌네 이 정도 느낌이 안 돼서 이게 그런 거 맹점이죠. 만약에 이 그렇죠.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앤트맨 이거 이렇게 봐봐 되면- 이런 개미도 있어 이런 개미도 있어 이렇게 하면 재밌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영상을 하고 나니까 망한 거죠. 아 진짜 이 영화도 되게 그런 점들에서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요. 후속작이 더 재밌을지 정말. 네. 저는 이게 개미가 아니라 꿀벌이었으면 어땠을까. 벌은 상당히 재밌는 또 곤충이잖아요. 귀엽잖아요 느낌이. 네, 굉장히 귀엽고 또 벌들의 집단적인 특성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는 이 영화가 이래서 망한 부분도 있겠구나 느꼈던 게 네. 많이 망하진 않았지만 음. 개미 그 커지는 거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커지는 걸 맞춰가지고 안손이 비슷하게 생긴 애가 엄청 커져요. 같은 종 같은데 굉장히 징그럽죠. 네, 굉장히 징그러워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지금 우리 테이블만 해줬을 거예요. 징그럽다니. 근데 이거를 주인공 딸이 나중에 보면은 몰래 키워요. 식탁 밑에다가 먹이를 주는데 그 거대한 곤충이 나와서 그걸 받아먹는데 그거 너무 상황을 싫어. 이 사람들은 재밌으라고 지금 귀엽고 막 그러려고 한 거예요. 마치 거울왕국의 올라프나 아니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그쵸? 그루트나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려고 한 건데 우리가 볼 때 저거 뭐야 개 징그러 혐오스러워 막 이렇게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아우. 생각해보니까 안소니와의 교감을 우리가 공감할 수 없었던 것도 맞아. 개미가 별로 귀엽지 않고 네. 그 드래곤 길들이기 보면은 다른 드래곤들 되게 못생기게 나오는데 주인공하고 교감하는 그 드래곤은 고양이처럼 되게 귀엽게 생긴 게 생겼어요. 참 중요해. 그죠? 외모지상 중 네, 그래서 중요하죠. 그게 되게 공감이 되는데 안소니는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벌이었다면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네, 벌이 뭐 예를 들면 꿀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한 장면 정도는 이런 장면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싸우다가 꿀을 봤어. 혹해. 네. 그래서 함정에 걸리는 거야. 아, 그 정도 감정은 있어야 교감이 되면서 뭔가 짠하고 괜찮아요. 벌써 에피소드가 나오네. 귀엽잖아요. 네. 근데 이 개미들은 제가 들었을 때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두 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로보캅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연기. 어떻게 조종을 해야 돼서 길들여야만 한다. 경기로서 막 네. 근데 또 눈물을 그런 흘리니 날개가 떨어진다고 네. 공감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개미를 내가 정말 교감을 해서 그 개미의 죽음에 이용 생명체와 생명체로서 안타까워한다기보다는 내가 어제 패러디를 뽑았는데
내 페라리가 지금 박살이 난 거야, 사고가 나가지고. 안 돼! 내 페라리!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아, 정확히 그런 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보가면 안 되는 거죠. 개미의 매력이 좀 높아져야겠네요. 네. 참, 저도 어렸을 때 개미 많이 가지고 놀았지만, 아, 이건 진짜 커서 보니까 너무나 혐오스럽고, 그 커진 개미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진짜. 네, 그런 부분도 영화가 좀 핀트를 잘못 잡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여기서 뜬구름 양은 지금 영화를 보지 못했으니까 별로 얘기를 못할 것 같지만, 안기사는 이 영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 더 있었나요? 저는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장면 말고 제가 이제 지금 네이버랑 다음 이렇게 켜가지고 그 정보를 보고 있는데 네.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그 각본에 에드가 라이트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네. 누군가요? 이게 어디서 봤지 했는데 이 사람이 찍은 영화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오. 그 뜨거운 형제들이라 뜨거운 녀석들인가? 네. 그 영화랑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만화인데 네. 혹시 보셨나요? 모르죠. 지금 처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뭐 아니, 스코피 근데 이게- 그림 뭐 월드? 네, 벌서스 월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것도 만화예요. 미국 만화인데 네. 그 영국 만화인가 미국 만화예요. 네, 그거 영어 영화로 잘한다, 보는데 영어 잘한다. 아까 솔직히 나 그래픽 노블 할 때부터 약간 기 죽었어. 제가 VS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좀 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versus. 네. 네. 괜찮더라고요. 아유 또 뜬구름 양이 영국에서 2년 네. 동안 어학연수를 하러 왔는데 거기서 어학연수야. 자기 종족 속이고 네, 자기 그쵸. 불개미면서 병정개미 역할하면서 초반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초반 말았다는 거야. 자기 일본인인 것처럼 영국에서. 아니 이거 그 앞에서 영어를 하려니까 되게 긴장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영화가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두 내용 둘 다 굉장히 병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영화인데 혹시 병맛 영화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여기 에드가 라이트가 각본을 참여했길래 말씀드린 냄새가 건데. 나네요. 네, 영화 제목 한번 다시 원어 발음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스캇 필그림 vs The World. 아, 영국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죠. 난 뭔지 모르겠어 지금 그 말이. 스콧 필그림이라는 소년과 스콧 필그림.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 예, 영국 발음으로 한번 해주시죠. 패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특별히 더 이 영화에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아서 또 그렇지만 네. 저는 이제 히어로물에서 여자 주인공들의 역할을 상당히 아, 주목하는. 맞네. 네. 아, 근데 우리가 그 그러네요. 얘기를 충분히 나누진 않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여자가 그 엄마가 입으려고 했던인가요? 그 엄마. 박사가 엄마를 위해 만들어준 만들었던. 엄마를 위해 만든 그 번쩍이는 네. 그 뭐라고 할까요? 새끄는 수트. 수트를 그렇죠. 보면서 살인범이네, 입맛을 수트. 다셔요. 네. 입맛을 다시. 입맛을 다셔요. 진짜요? 입맛을 그래요? 나셨어요? 글쎄 그렇게 기억이 그랬나? 나는데 뭔가 재밌겠는데? 라는 표정으로. 네. 물론 이제 그렇죠. 여기서 네. 청취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의 기억이 상당 부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뜬구름, 저 뜬구름은 특히 좋은 기억 그리고 조작의 저는 달인이기 때문에. 영화를 봤지만 네.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시간도 기억이 안 그렇고 나요. 우리가 네. 심지어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걸 감안하고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들 중에서도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 뭐 정확히 혓바닥을 내밀고 입맛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음, 재밌겠는데? 라는 표정으로 네. 끝나요. 음, 그래서 그 장면만 봤을 때는 그 여자 캐릭터의 뭐랄까요? 그 캐릭터가 굉장히 뚜렷하고 강렬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까지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별로 그게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까 뭐 여배우의 매력에 대해서도 잠시 네. 언급하셨지만 후속작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 여배우 캐릭터를 말하면 저는 이 사실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죠. 사실 생각을 요즘 하거든요. 히어로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영화가 망작이 된 게 저는 망작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망작이라고 싶은데 망작입니다 솔직히. 아 그래요? 네, 이따 추천 비추천 시간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망작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출자의 문제, 주인공의 문제도 있지만 또 생각해봐야 할 게 악당의 문제가 있어요. 아우 맞아. 악당이 정말 악당으로서의 그러니까 악역이 사실은 옛날에 레옹 시리즈가 그렇게 전설적이 된 게 게리 올드만이 그쵸. 악역을 잘했고 맞아. 뭐 그리고 뭐 배트맨 시리즈가 그렇게 최근에 다시 뜬 게 네. 조커가 너무 잘했었잖아요. 맞아.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영화에서 악당 대머리. 그냥 아저씨야, 백인 아저씨야. 조이 다 나오고 나서 다 여러분 그 그렇잖아요. 대머리 이 두 사람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머리 오모자 나왔어 지금. 이 사람들이 대머리. 그래 네. 대머리여도 멋있을 수 있지. 유명한 사람이 어디냐면 많이들 아실 텐데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은 거기에서 그 정치 드라마. 예, 정치 드라마죠. 미국에서 만든
거기에 이제 그 주인공의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네. 주인공의 그 마수에 걸려들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대머리 정치인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반가웠죠. 네.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이 영화보다는 더 매력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악역이 매력 있으면 좀 입체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 굉장히 그 전형적인 네. 그냥 놈. 나쁜 놈. 예. 물론 상처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쳐주던 스승한테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단편적으로 서술이 돼가지고 조금 악역이 방금 김 기사 말처럼 그렇죠? 매력이 떨어졌다. 저는 기억이 나는 네. 게 저희 6명이서 영화를 보고 영화관을 나왔는데 저는 뭐 혼미한 상태로 네. 자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먼저 누가 되게 어리둥절하게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대머리는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 대머리의 동기도 네. 자꾸 이렇게 대머리를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누가 폄하했어. 제 자격지심입니다. 제 대머리는 아닌데. 네. 네. 대머리 투비? 근데 그 동기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 악역에 뭐 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진짜. 인정투쟁도 아닌 것 같고 물론 인정투쟁이 있지만 그게 좀 동기가 설득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그랬고 제가 이 왜 여자 배우 얘기가 나오다가 대머리라고 하면 안 되지. 대머리는 괜찮죠. 대머리 비하하는 우리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명박하게 한다니 이 사람이 명박이라니 지금 지금 비하할 뻔했네.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대머리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인종, 흑인종 얘기하듯이. 그 바꿔 그냥. 그쵸? 이름이 뭐야? 그 이름 몰라. 이름도 이름 기억 뭡니까? 못해. 이름은 하우스 오브 카드 그 누구 배우. 박사겠지? 네. 얘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자기 탓이잖아요. 존재감. 네. 악역이라고 합시다. 네, 그 악역분이 네, 그 악역이. 이 악역분이랑 이 여배우랑 그 연관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이중간첩 처음에 컨셉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의 그 악역분이라고 하니까 중요해요. 악역분의 부하 비서처럼 나오다가 사실은 또 행크핀 박사의 딸이기도 한데 네. 이 여자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 주인공을 훈련시켜주기도 하고 저는 이거 어떻게 가져갔으면 영화가 잘 가져갔으면 이 여자가 끝까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게 만들면서 비중도 키우고 그러네요. 극적인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비감을 주면서.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자기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줬고 그럼 밝혔으면 그 미션을 수행하는 쪽으로 가면서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그쵸. 처음부터 밝혔으면 근데 미션도 없어요. 흐지부지 그렇게 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판에는 입맛을 다시고 끝난다. 그 덫에 한번 빠져요. 그리고 이 여자가 그쵸. 네, 근데 그 덫이 되게 덫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자기가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과 그 네. 박사가 이제 집에서 작당무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악역이 제 이름 찾아봤습니다. 코리 스톨. 코리 스톨. 이거 그 코리스톨. 사람의 본명? 예, 본명이 본명인데. 코리스톨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냥 갑자기 나타납니다. 방문을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셋이 같이 있는 모습을 이제 본 네. 거죠. 근데 세 사람은 저 사람이 과연 우리 봤을까? 같이 있는 걸 봤을까 안 봤을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본 걸로 나오죠. 네.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되게 웃겨요. 그 가족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모였어, 나 빼고 모였어, 막 이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되게 힘든 부분이 악역의 많아요. 동기라는 것들이 이건 뭔가 플롯의 문제인가요? 이런 부분은? 저는 캐릭터 설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구성상의 문제도 있지만 꼭 악역이 네. 뭐 동기가 다 이해돼야 되는 거 맞아.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해를 못할 때 악역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조커 우리가 이해합니까? 맞아요. 얘도 그냥 또라이예요. 그쵸. 존재감이 무서운 거죠.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린 레옹의 게리 올드만도 그냥 베토벤 음악 들으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는지 몰라요. 쟤 왜 저러지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그럴까봐. 근데 이 인물은 뭔가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해하고 싶진 않고 제가 처음 시작 부분에 봤을 때는 네. 이 악역은 자기가 정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오죠. 정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정의하고 예. 초반에는 좀 그런 방식으로 풀려고 그렇습니다.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무슨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무기 그런가? 그쵸, 무기 팔려고. 무기를 팔려고 하는 예, 건가요? 좋은 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없네요. 이렇게 알 수 없다니. 이 악역에 약한 것도 그리고 이 인물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진짜 문제였죠.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아무튼 여기까지 앤트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다 나눠본 것 같고요.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네. 추천 비추천 코너는
각자 이 영화를 우리가 3개가 있어요. 추천할 수 있고 비추천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보말이 있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네, 그 이렇게. 예전에 딴지일보에서 던가라는 등급이 던가? 있었죠. 던가 말던가. 네. 아, 네. 저희는 보말입니다. 정말. 그래서 추천, 비추천, 보말. 근데 보말을 잘못 정한 것 같은 게 보말 하면은 보지 마라라의 약자는 같기도 해요. 보말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말 칼국수. 네. 그래서 추천, 비추천, 보말 이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편, 이 영화의 총평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뜬구름형부터. 뜬구름 양은 네. 지금 좀 자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보말하고요. 저희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보지 네. 않고 또 이걸. 우선 저는 보말하고요. 근데 초반 10분만 저는 봤어요. 네. 7분에서 10분이라고 추정되는 데까지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 부분이. 흡인력이 없었어. 어떤 이유에서 굉장히 지루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재미가 떨어졌어요. 보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결국 이거는 오프닝 5분과 쿠키 영상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보말이 된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요즘 언론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문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네. 진짜 이 사람이 취재도 안 하고 앞에 5분 뒤에 5분 보고 그렇죠. 이거 보지 마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사람 나빠, 이 기업 나빠, 아니면 혹은 이 기업 좋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냥 헛소리 해봤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네. 네. 자, 그럼 안기사. 네. 저는 그 조건적 추천? 그거 보말인가요? 조건적 추천은 뭡니까 도대체? 아 이게 저는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예전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보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가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액션 자체가 거기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파이더맨은 좀 스케일이 컸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 크로코다일하고 싸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거미줄을 쏴서 발을 넘어뜨려서 막는다든가 아니면 거미줄 칭칭 감아서 뭐 못 움직이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근데 저는 되게 재미없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기자기한 액션이 굉장히 신선해서 좋았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앤트맨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아기자기한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걸 약간 지루한 점이 있어서 뭐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좀 그런 아기자기한 뭔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건적 추천. 아 근데 이게 네.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 추천 비추천 보말을 할 때는 네. 본인 기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너가 있어요. 누구에게 이 영화를 그래도 추천할 때 아, 그래요? 자기가 재밌네요. 비추천이라고 그럼 하더라도 그럼 네. 저 비추로 바꿀래요. 그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그럼 시작해 나한테 보겠습니다. 무슨 책임감이 있어. 네, 무비시네 비추. 영화방 추천 비추 보말 네. 이제 뭐 뜬구름형부터 저 비추. 네, 왜 비춥니까? 초반에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너무 지루했어 초반에. 솔직히 내가 영화관에서 원래 좀 잘 자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일말의 재미가 있으면은 네. 제가 보기엔 뜬구름이 이제 좀 말이 터졌네. 네. 아니 아쉽네요. 저는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 거 같죠? 네, 그쵸. 네. 진짜 안 기사님이 팔 꼬집으셨을 때 재미가 있었으면 저는 네. 네? 조금 노력을 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 와서 말하는 건데 네. 팔 꼬집히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영화를 보다가 집중력을 흩뜨려서 옆 사람을 깨워주는 성의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5분 보다가 솔직히 이거 쓰레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 쓰레기 나왔어요. 쓰레기. 오늘 귓속말로 명방 나오고 쓰레기 나오고 아주 좋네요. 예. 귓속말로 안 기사님 저는 좀 잘게요. 이렇게 말을 했죠. 비추! 네. 여러분 좀 정정보도 하자면 꼬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툭툭 쳤습니다. 네. 제가 사실 왜곡보도를 네. 많이 하시네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네, 안기사는 이 영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미도 있는 부분도 있었고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네. 10,000원을 주고 봤거든요. 아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 5,000원, 6,000원 정도 봤으면 안 아까웠을 것 같은데 10,000원 보고 주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 중에 안 기사님이 유일하게 6,000원어치 넘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추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영화 비추예요. 제가 비추를 하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형적인 형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른 상업 영화들에서 어떤 형식이나 설정이나 캐릭터나 에피소드까지도 고민 없이 빌려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감독의 역량도 부족했고 캐릭터들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를 진부하고 식상한 싸구려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추를 드리면서 세다. 동시에 이 영화가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베스킨라빈스 에피소드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처음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출소하고 취업을 네, 하는데 그쵸. 그 회사가 베스킨라빈스예요. 귀여워. 초반에 나오죠, 이거 중간에 봤어, 나 이거 약간. 봤어. 이것도 되게 식상한 게 처음에 마치 그 흑인 에피소드처럼 이 에피소드도 맞아, 물론 재미없었어. 협찬을 받기도 했겠지만 베스킨라빈스에서
그 장면을 되게 길게 봤거든요. 재미없었어. 그 장면을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넣어서 얻고 싶어하는 효과가 있을 때 효과 대비 영상은 최소화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효과를 항상 얻는 것보다 훨씬 길게 나가거든요. 맞아. 이것도 주인공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국 주인공이 걸려요, 전과자라는 걸. 근데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전과자를 용납을 못하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그 말을 하죠. 베스킨라빈스는 모든 걸 알아낸. 그쵸. 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베스킨라빈스는 모든 걸 알아내. 너무 재미없었어. 그냥 그 과정도 중간에 그 점장이 나는 도둑들 뭐 존경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렇게 정의로운 채용해줄 것 같이 하면서 나중에 그런 반전이 되는 거예요. 네. 소소한 반전. 근데 뭐 있을 수 없다고. 나가면서 아이스크림 훔쳐나가는 건 괜찮아. 뭐 이런 맞아. 말 같지도 않은 그래서 유머를 그거 하고. 먹으면서 나가는 걸로 나오죠. 네. 아무튼 그걸 보면서 이 영화가 여러 가지 영화들, 상업 영화들을 베스킨라빈스식으로 막 짜깁기 해서 그냥 퍼서 담은 듯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면서 이 영화를 비추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셋 다 비추네요. 그러네. 근데 그런 그 게 정도 아니겠어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뭐 드릴게. 정말 볼 거 없다. 아니에요. 네, 보지 그럴 마세요. 그러면 막 보지 말라고 하려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극장에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보자고 하니까 그때 뭘 봐야 합니까? 지금 앤트맨 안 보고. 앤트맨 보시고 자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잘 자세요 영화관에서. 아니, 아니요. 아니 조용히 지금 방송사고 아니야 지금? 아니 예. 저 잘 자고 났다니까요. 피로가 싹 그런 풀렸어 식으로 나는. 잘하고. 근데 요즘에 저는 그렇게 그런- 이해했는데요. 그래요? 김 기사님 무슨 생각인 왜냐면 거예요? 내가 요즘에 좀 극장에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 네. 뭘 또 더 가시려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누구에게 이 영화를 추천할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네. 뜬구름 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뜬구름 양은 이 영화를 글쎄요. 히어로물이라면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봐야겠다 하는 분 보세요. 뭐 일말의 새로움이 네 고집은 말릴 수 없다는 거죠. 일말의 새로움을 보시고 싶다면 네. 저는 뭐 애기들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까 그 편집할 건가요? 아까 아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뭔가 그런 아기자기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좀 조금 그 액션의 그런 박력보다는 뭐 신선함을 조금 더 추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예, 뭐 충분히 10,000원어치의 값어치를 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뜬구름 양과 비슷해요. 마블 영화라면 무조건 봐야겠다. 다 챙겨보는 사람한테 추천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개미 이런 거 싫어하시는 혹시 영화에 지금 개미 같은 거 넣는 거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이 영화 한번 꼭 보고 제작하시는 분들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은 괜찮습니다. 하시라고? 애니메이션은 네. 귀엽지만 네. 이제 실사 개미가 나오는 것들. 애니메이션 개미 나오는 게 있었죠. 엔트 그 개미 벅스라이프가 있었고, 있어요. 개미라는 개미도 영화도 있고.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혐오스럽진 않았어요. 네. 이 개미는 약간 그 개미네요. 벌레인가? 그 제목이 뭐죠? 뭐요? 그 사람 벌레로 바뀌는 파리? 있잖아요. 변신. 카프카의 변신. 그리고 그런 그 느낌. 영화 중에 그 플라이라고 파리로 변하는 영화 그죠. 있어요. 그 영화는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조절기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하는 영화였는데 그 과학자가 실수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제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체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이동한 다음에 그쪽에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건데 실수로 파리 한 마리가 섞여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 거 재밌죠. 네, 그래서 재조합이 되는데 점점 자기한테 이제 파리적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하는. 그쵸. 이게 스파이더맨도 뭐 그런 설정입니다. 이게 데이비 크로넨버그라고 되게 명감독이었을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플라이는.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곤충이 커지는 모티프는 거기서도 나와요. 어디요?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아세요? 제임스 찰리와 슈퍼 복숭아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 네. 찰리와 초콜릿 네. 공장의 그 영화 아시죠? 네, 그 네. 작품의 티모티. 원작을 쓴 로얼드 달이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마당에 네. 떨어져 있는 복숭아에 그러니까 마법사가 건 마법이 번지를 틀려서 잘못 걸려요. 그래서 그 복숭아가 집채만해지는데 네네. 그 안에 있던 벌레 3마리도 아. 곤충 3종류도 같이 집채만해져요. 네. 그래서 그 집에 그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 있던 그 고아가 네. 이제 그 복숭아에서 벌레들을 만나면서 모험을 떠나는 거죠. 실사 영화인가요?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그래요? 됐을 저도 거예요. 뭐 곤충 영화 하나 더 얘기하죠. 이거 곤충 특집인가요? 괜찮네. 네, 그
나도 뭔가 생각해야 될 이게 뿐이네. 여러분 그 조의 아파트라고 명작이죠. 바퀴벌레 나오는 건데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스럽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재밌고 바퀴벌레도 귀엽다고 느껴질 정도로 귀여울 수 있어. 대박이네. 원래. 네, 굉장히 재밌게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 영화를 바퀴벌레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랑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박향상의 바퀴벌레. 네. 이게 생각해볼 게 많은 게 그 영화도 바퀴벌레라는 우리가 개미보다 훨씬 혐오스럽게 여기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그 바퀴벌레 영화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바퀴를 약간 CG로 통해서 실사처럼 그려낸 거예요. 예. 이 영화랑 똑같은데 이 영화는 오히려 호감도 없고 실망스러운데 그 영화는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바퀴들이 주체적이에요 거기서는. 그렇지. 자기들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뭐 자기의 이제 그 조라는 남자 주인공을 친구라고 생각해서 많이 도와주고 뭐 유대를 쌓는데 네. 여기 앤트맨은 명령하는 거란 그래. 말이에요. 그럼 안 돼. 동료가 돼야죠. 동료가.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식사했네. 부분들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역시 곤충 영화를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제가 말한 건 곤충은 아니네요. 예. 다리가 8개면 곤충이 아니죠. 그쵸. 저는 곤충의 거미. 정의에 위배되죠. 거미가 애매하네. 나는 그게 항상 애매해서 왜 거미는 그 곤충 안 거미는 쳐줘? 곤충이 아니라고. 그럼 뭐죠? 왜 그래요? 다리 8개면 다리 2개 많으면 안 돼요?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 거미는 곤충이 아니야? 무슨 다른 뭐예요, 그러면? 걸로 거미류로 포함될 것 같은데. 거미류. 저는 거미나 개미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생체 구조가 다른가? 그러게요. 저희가 무지해서. 머리 가슴 배가 제가 아니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검색의 신. 뭐 아무튼 아라크네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영화가 정말 명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프랭크 예. 마샬이라고 동물 영화 하면은 정말 잘 알려진 감독이에요. 개 같은 것도 많이 그려냈고 뭐 여러 영화를 네. 썼었는데 그리고 제프 다니엘스라고 덤앤더머에 나왔고 짐 캐리랑 또 유명한 게 이 배우가 뉴스룸이라는 미드에 유명한 앵커로 미드죠. 나왔고 그 사람이에요? 제프 다니엘스가 주연을 합니다. 아. 네.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아라크네의 비밀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거미들이 독거미가 사람들을 연이어서 죽이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때 방영이 됐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교 애들이 거미를 진짜 질색을 하고 무서워했어요. 이 영화를 딱 그 토요 영화 같이 어느 날 밤에 딱 방영이 된 다음 날부터 애들 사이에 이게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이 영화가 정말 그 독거미 그거에 대한 가장 무서운 영화 중에 한 편 아라크네의 비밀입니다. 아라크네가 뭐 신화에 나오는 그 실자는 실을 그거죠. 잡는 네. 네. 정말 신인가? 누구지? 그 여자가 여잔데? 실을 짜가지고 누구한테 밑보여서 거미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맞아. 신화에서. 네. 맞아. 자기가 신보다 잘 짠다고 깝치다가 맞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새삼 교훈을 삼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안기사 너 아까 뭐 찾아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기사? 예. 그 거미목과로 분류된답니다. 거미목? 예. 네, 뭐 아무튼 그러면 안기사랑 그 뜬구름형 나와주셔서 감사했고요. 각자 오늘 방송 나와서 소감이 어땠는지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뜬구름 잡는 거 좀 재밌었어요. 디스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방송? 디스하는 거예요? 뜬구름 좋죠.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 예, 저는 예전에 어느 팟캐스트에 나간 적이 잠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어버버하면서 말을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하고 하니까 네. 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고 만족된 것 같고 뭐 내용도 뭐 이 정도면 나배드 아닌가요? 그건 뭐 나중에 뭐 듣는 분들께서 예, 판단하시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영화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어떤 영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요리를 할 때도 어떤 재료냐에 따라 그쵸.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재료 탓을 하시는 아니, 겁니까? 소위 앤티메이라는 재료 자체가 좀 저질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딴 얘기가 많을수록 예, 영화는 그렇죠.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영화 팟캐스트 많이 듣는데 예, 그래서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원래 영화가 좋으면은 그 안에 아무리 많이 말해도 얘기가 말을 다 너무 못하잖아요. 많죠. 네, 이 영화는 오늘 많은 고충의 영화 얘기도 나왔고 예. 했으니까.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언제나처럼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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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